우리가 앞 시간에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에만 있어요.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도. 줄도 꺼뒀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것, 우리 회계상의 채권 채무 얘네들을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 빌려주려고 사고 파는 거죠. 아니면 발행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의 금액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유효이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효이자 구하는 방식이 채권 장부 금액에 순액에다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한 게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은 뺄 거 있으면 다 빼고 더할 거 있으면 다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니까 그 금액에 유효이자율이라는 예를 적용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 그 다음 기억할 게 자,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채 발행했을 때에 액면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더 크면, 유효이자가 더 크면 당연히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액면이 내 거다 이런 이야기 과거에 많이 했었잖아요. 액면이자가 내 거다. 내가 발행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나보다 시장이 더 높으면 당연히 내가 불리한 거예요. 나는 액면에 있는 이자 줄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돈을 작게 받는데 그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금액 계산하는 거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죠.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자 이건 이제 이론 시험이에요. 사채 차감 계정인데 선이자 성격이라는 거예요. 선이자. 이건 이제 이론 이야기예요. 이론 시험. 그럼 분계를, 이자 지급할 때 분계를, 자, 할인 발행 이자 지급 시 분계를 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여기는 유효 이자가 되고 대변에 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것 액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을 지금 줄이는 거잖아. 우리 줄이는 걸 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상각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분계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앞 시간에 이런 표현 썼어요. 계산 안 시킬 거라고. 금액 줄 거라고. 그럼 자 이건 90.0이에요. 8, 90.0. 100.0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 8, 90.0이란 어떤 말인지 아시죠? 8, 90점 이상 맞추고 싶으면 꼭 이해하시고, 난 70만 넘어도 된다 그러면 이해 안 갔을 때는 버려도 가능하다. 대신 전제 조건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건 다 안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때는 지금 얘 숫자 써야 되는 게 3개잖아. 3개죠? 2개를 줘요. 2개를 준다는 건 액면 이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 주든지, 아니면 유효 이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 주든지, 유효 이자하고 액면 이자만 줄 거예요. 이 값을 주면 이 분계를 하라고 실기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분계 틀만 알면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액면 이자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유효 이자가 더 커요. 할인 발행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크니까. 그리고 내가 작게 주는 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줄어들더라라고 해서 이걸, 이 틀을 알면 2개 값 주면 우리 이제 나머지 한 칸은 채울 수 있잖아. 그죠? 얘를 봐야지 느낌이 오겠죠. 이건 제 카페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산 문제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글자 보이나요? 좀 깨져 보이는데. 할인 발행된 사채인데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하래. 이게 우리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액면 이자는 30만 원이고 보통 예금 나갔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이 금액이래. 지금 이렇게 제가 값을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값을 주면 지금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이 두 금액, 현금 보통 예금에 그 금액 주고 이 금액 쓰면 둘이 합친 게 얘겠지. 이렇게 칸 채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 풀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은 방금 대변 2개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2개를 줘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값은 알아야 된다. 분계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할인 발행이면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에 지우고 있는, 이걸 원리를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제가 기억하자고 8, 90.0이에요 말한 이유 아시겠죠? 그럼 자, 이번에는 그럼 조금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서 X1년도 12월 31일 날 이자 수령한 회사 거 좀 볼게요.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회사 거도 안 봤구나. 우리 생각을 안 해봤구나. 자, 이 채권 구입한 회사 거, 이거는 이제 별도로 좀 볼게요. 이렇게 발행했던 회사 있죠? 발행한 거. 그러면 이 사채 취득 시 회사의 입장을 가지고 보면, 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볼게요. 그럼 대변에 돈 주고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인데 얘는 3년짜리니까 투자 자산으로 처리해 뒀겠죠. 산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자, 돈 얼마 주고 샀을까요? 발행할 때 이 돈 받았어. 발행한 사람이 이 돈 받았으면 산 사람이 이 돈 줬다는 거겠죠. 발행한 사람 받은 돈이 산 사람이 준 돈이지. 그럼 이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돈을 주고 샀겠죠. 95만 1,963원. 그러면 이 금액 주고 샀으니까, 그럼 산 사람은 자기가 준 돈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분류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둘 거예요. 이렇게 두게 되겠죠. 근데 이자를 아자라고 줬지. 자,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자를 받으면 이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변에 이자를 받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쓰겠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이 이자 수익은 얼마를 인식할까요? 이자 수익은 얼마라고 인식해야 될까? 힌트.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다 똑같은 유효이자 인식한다 했잖아. 그죠? 똑같은 거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한 이 금액이 받은 사람한테는 이 이자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성이잖아. 이자 준 사람은 이자 비용이고 그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 수익이겠지. 그죠? 왜 이 금액 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 사람 이자는 얼마 받았을까요? 제가 앞에 10만원 줬으니까 10만원 받았겠지. 준 돈 받았으니까. 지금 얘가 이자 지급할 때 10만원 줬잖아. 액면이자. 그죠? 액면이자 줬으니까. 그러면 얘는 10만원 받게 되겠죠. 준 돈이
저 사람이 준 돈이 10만 원이니까 나는 받은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은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채를 산 사람은 100만 원짜리 산 거야. 그죠? 100만 원짜리 샀는데 이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하면 채권 받으면서 이 돈 주고 채권을 받은 거예요. 만기 되면 100만 원 받을 거죠. 만기 되면 100만 원 받을 거잖아. 채권 주고. 그러면 만기 때까지 이 만기 보유 증권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올릴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올라가야 될 금액은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만큼만. 그래서 얘 줄이는 만큼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 돈 받았지만 나중에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기 되면 얘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서 100만 원 갚고 사채 100만 원 지우면 되는 거예요. 부채잖아. 100만 원 갚으면서 얘 지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100만 원 받고 100만 원짜리 만기 보유 증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이렇게 얘 줄이고 있는 걸 삼각한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증가하죠. 이자 받고 나면 증가하잖아. 이걸 우리 몇 페이지 있지? 여기는 적혀있구나. 63페이지에 보면 63페이지 63페이지 유가증권 할 때 만기보유증권 적혀 있는데, 자, 제가 유가증권의 평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말은 했었는데 그때 만기보유증권의 평가는 어떤 방법 쓴다라고 했죠? 상각 후 원가법. 그게 이거예요. 상각하고 나서 얘들이 합쳐진 금액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얘 금액 올라갔잖아. 그렇게 보여주는 걸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제가 원리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나중에 세무일급 가면 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내가 돈 번 거에 대해 세금 내는데 얘 돈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러면 세법은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10만 원만 세금 내고 얘는 돈 번 거 아니라고 정리했다가 만기 때 돈 100만 원 받으면 그때 세금 부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나중에 그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상각 후 원가법이다. 한번 그냥 구경한 걸로 상각 후 원가법이 만기 보유 증권 이자 수익 하면서 올리더라. 그러면서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방법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계속 연결할게요. 예. 그럼 사채 테이블 가지고 봤을 때 방금 유효이자가 11만 4,236원이고 액면이자가 10만 원이었고 상각액은 액면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였죠. 지금 이거 예.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이 상각액 줄어드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상각액 쓰니까 너무 성의가 없나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근데 이거 시험에서는 그냥 상각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할인, 발행, 자금이 줄어든 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정씨 훌륭했어.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사채를 줄이는 거였죠. 사채 차감 계정이잖아. 사채 장부 금액 얘가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금액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자 지급하면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인 거죠. 이 금액만큼. 그죠? 얘는 지금 34,000원 얼마밖에 안 남을 거야. 그럼 사채를 줄여주는 금액이 34,000원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채 장부 금액은 이 금액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죠? 차감 계정을 줄였잖아. 빼는 애를. 빼는 애, 얘를 반대에 써서 줄였잖아. 얘 줄인 만큼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966, 199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이자 비용은 이 금액의 12% 하면 되겠죠. 그러면 115,944원. 액면 이자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10만 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계속 이것만 줄해. 이건 법이 정한 거라서 이거밖에 줄 수 없잖아. 우리가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 곱한 걸 쓴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이거밖에 못 주죠. 그러면 얘 둘이 차이는 159,944원. 그럼 이 금액만큼 사채 금액이 늘어나고, 그럼 여기에 12% 하면 얘는 117,857원이고 액면 이자는 10만 원이면 얘 차이는 17,857원이고, 그럼 지금 이 세 개의 합이 얼마냐면 이 금액이에요. 딱 얘가 사라진 거예요. 딱 전부 다 대변에 이런 식으로 써서 이 금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이렇게 대변에 쓰면 얘는 장부상 금액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얘는 100만 원이 되어서 얘를 발행, 얘 돈 이제 100만 원 갚고 사채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 거의 목적이 뭐냐면, 자, 이론에 나온다라고 했죠. 얘가 선이자 성격인 게 얘를 만기까지 이자 비용으로 바꾸면서 다 줄여서 없애는 거예요. 얘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을 처리해서 다 없애고, 얘가 다 없어지면 내 장부에는 사채 이 글자만 남잖아. 차감 계정이 다 사라진 거잖아. 딱 이 금액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딱 100만 원을 우리 갚고 사채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이 계산하는 원리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하려고 사제 탭을 썼어요. 자, 보시면 할인 발행하면 장부 금액은 당연히 내가 불리한 조건이니까 작게 받겠죠. 그러면 기간이 경과하면 나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은 기간이 경과하면 얘는 증가를 해요. 증가를. 자, 지금 이 라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규칙 글로만 배우면 안 외워지니까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는 이 장부 금액의 그냥 12%라니까 장부 금액이랑 비례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냥 이 금액에다가 12% 곱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유효이자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비례적으로. 그럼 액면이자는 상법이 이렇게만 주래.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가계획. 얘는 이 금액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액면이자는 그대로인데 유효이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얘 두의 차이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상각액은 증가한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각액은 증가한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규칙 가지고 이 글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얘는 지금 할인 발행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할인 발행에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증가하고 유효이자 증가하고 액면이자는 일정하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줄여나가는 금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라는 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규칙만 외우면 눈에 안 들어올까봐 숫자를 쓴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규칙이 되더라. 그럼 할인 발행하면 돈 작게 받았으니까 마지막 만기 때는 액면 금액만 남겨야 된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번에 할인만 보니까 너무 싫어, 그죠? 사람이 공평해야지. 그래서 할증을 볼게요. 할인 말고 이번에 할증. 이건 규칙만 볼 거예요. 분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할증은 내가 시장이자보다 유리한 경우죠. 그죠? 그럼 할증의 경우에 자 이런 조건인 상황에서 100만원 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평가계수가 10%일 때에 시장이 10%일 때에 우리 평가계수 잡으면 0.751314가 되고 연금 평가계수는 2.48685가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149,736원으로 돈 많이 받게 돼요. 지금 내가 유리하잖아.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 100만원짜리보다 많이 받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발행을 하면 발행했을 때에 자 발행했을 때하고 첫 번째 이자 분기만 볼게요.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사채 100만원 나는 돈을 현금으로 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차이나는 이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이렇게 써두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얘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이건 가산 더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채 100만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 100만원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더 받아도 얘 두고 얘보다 이만큼 더 받았다는 거예요. 얘는 이자 비용의 차감 성격이에요. 선수 이자라는 표현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시험 이자 비용 줄일 거예요. 자 보면 얘도 당연히 유효이자일 법이겠죠. 그러면 1차년도 이자가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 그러면 이자 비용은 104,974원이 될 거예요. 액면이자는 얼마일까요? 100만원짜리예요. 액면가 12만원이겠죠. 12%니까 액면이자율 12%가 12만원이겠죠. 그러면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가 자 대면에 이자 주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에요. 자 이자 비용 얼마죠? 지금 이거 보고 이자 비용은 104,974원이죠. 이자 비용은 그럼 현금으로 돈 주는 거는 12만원이죠. 이거 줘야 될 거잖아. 액면이자니까. 그럼 얘들이 차이 나는 금액 15,026원. 얘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상각 줄여가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 이 차이만큼 얘를 줄여가는 거예요. 얘 둘이의 차이만큼 얘를. 얘도 결론은 얘 없애버리고 마지막 사채 100만원만 남겨놔서 100만원 갖고 끝낼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돈 더 많이 받았던 거 줄여갈 거고 반대로.
할인은 작게 받았던 거 줄여가는 거예요. 결론은 사채 100만원 액면금액만 남겨놨는 이유가 마지막 이 돈만 주고 끝낼 거거든. 우리 액면금액 무조건 갚아야 돼서 얘 두고 있는 거였잖아. 그죠? 그럼 지금 이거죠. 상가액은 얘 둘이의 차이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나 얘 딱 한 번 나왔는데 세무유급에서 할증 발행 이자 지급할 때 분계는 이자 비용 당연히 유효 이자 대변에 돈 주는 것 액면 이자 이게 틀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차변이 부족하면 얘가 상각액이 할증 발행은 돼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으로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인 발행과의 차이는 얘가 할증 발행 자금이 차변에 지워주느냐 할인 발행 자금이 대변에 지워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얘만 차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보면 차이 나는 금액. 그럼 이 금액만큼 얘를 줄였어요.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줄이면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얘 성격이 가상 계정이었어. 느리는 애를 줄였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이 금액에 유효이자 10% 하니까 103,471원 이러면 이 금액. 그럼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는 끝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수 조정한다는 건 1원 안 맞는 거 맞추는 작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갑자기 그냥 후루루루 쓴 이유는 규칙 보려고 온 거예요. 규칙. 자, 이번에 할증이에요. 할증. 할증은 내가 유리해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많이 받았던 작게 받았던 만기 때는 액면금액 갚아야 되니까 많이 받았으면 줄어들 거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작게 받았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감소하겠죠.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금액하고 비례한 거예요. 무조건. 액면이자는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은 규칙이 이거야.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을 보면 얘는 지금 얘 둘이의 차이인데 할인 발행하고 다르게 할증 발행은 얘가 더 크죠. 액면이자가 더 크고 얘가 작은데 얘가 점점 줄어드니까 얘 둘이의 차이는 더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인에서는 유효이자가 더 큰데 얘가 계속 증가했고 얘는 얘가 더 작은데 계속 감소하니까 상각액이라고 하는 얘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둘 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둘 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런 시험에서 질문할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자, 얘가 우리 사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자고 한 건데 자, 우리 교재로 좀 갈게요. 교재 92페이지. 자, 사채 발행가액 결정 적혀 있죠. 사채 발행가액은 앞에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발행금액 구하는 공식이에요 하면서 여기 썼죠.
이해할 때 얘하고 지금 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첫 번째 적혀 있는 얘 만기 시 상환되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액 이 금액이 이거예요. 예. 100만 원의 현재 가치 계산했죠. 그리고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지급되는 액면 이자의 금액의 현재 연금 현재 가치 얘가 지금 이거 구한 거예요. 이 금액.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 거. 그러면 지금 얘는 그래서 발행가액 결정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더한 거다라고 적혀 있죠. 그게 지금 그 공식이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위에 게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이자의 연금 현재 가치 이 두 개 더하는 거다라고 공식을 제가 쓴 거예요. 그걸 얘는 글로만 써놓은 거예요. 얘는 자,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고, 자, 그럼 사채 할인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란 계정 과목은 사채 액면 금액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했죠. 그죠?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그리고 상한 기간 한원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해서 그 금액을 이자 비용 계정에 가산한다. 이자 비용이 더해졌죠. 결국은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됐죠.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이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증 발행에서는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에 대한 가산적 평가 계정 더하는 거고, 그리고 상한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여 얘를 이자 비용 계정에서 차감한다. 이자 비용이 이 금액만큼 줄어드는 게 할증 발행이었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이 이 금액만큼 준 이자보다 작게 줄어들었잖아요. 할증 발행에서는. 그죠? 그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한 돈에서 손해 본 거다. 이건 우리 과거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 사채 이자 계산하는 회계 처리는 지금 우리가 했던 분계예요. 자, 상각 방법 적혀 있는데 우리 이 책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을 생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래 정해법, 유효이자율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해법은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오답 지문의 키워드. 제가 글로 쓴다면 not이라고 앞에 쓰겠죠. 사채가 나오면서 정해법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해법을 본 적이 있어. 사채에 대한 정해법 언제 봤냐면 옛날 책에서 제가 했던 방식이 사채 정해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유효이자율법 이걸로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아래 거 내용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를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을 삼각한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사채 마무리하고 부츠 좀 더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